아이고. 네, 요거는 그 다른 이야기들도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좀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알렉스넷이라는 게 그래서 아키텍처가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거 출처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여기 위키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인풋 이미지가 여기에서는 22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어요. 227입니다. 아마 그 뭐 여기 틀린 거에 대한 설명이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키. 이름이 여기는 르넷이라고 있고 알렉스넷이라고 있죠. 르넷은 르쿤이 만들었고 알렉스넷은 알렉스가 만들었습니다. 둘이 그 약간 사형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여기도 이제 힌튼 제자고 여기도 힌튼 제자입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뭐 원래는 이게 요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미지넷에 나와 있는 데이터가 원래 227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제 좀 잘못 표기가 되어 갖고 우리도 그냥 그거대로 이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원래는 227이 맞다. 이렇게 그냥 써놨습니다.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보고 이미지가 그 르넷 같은 경우는 28281이 왔다는 걸 우리가 그 분석하는 엠리스트 뭐 이런 거를 분석했나 보네요. 흑백 이미지를 분석했고 여기는 2424 그러니까 원래는 2727 27273이라는 거는 칼라 이미지를 분석했고 가로 세로의 사이즈가 이제 227이라는 거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뭐 컨볼루션하고 풀링하고 그 다음 컨볼루션하고 맥스 풀링하고 컨볼루션 맥스 풀링 그 다음에 여기서 플래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이제 리니어로 이제 받는 거죠. 요거를 한번 그냥 써보면 재미 삼아서 그렇게 재밌진 않겠지만 이미지를 이제 토치 제로 아무거나 27 곱하기 27 곱하기 3 아무 숫자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쉐입을 해주고 파이토치로 쓰려면은 3 2 7 2 7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옵저베이션도 차원을 명시해 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이미지의 디멘전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컨버전 위드 11 곱하기 11 커널이라는 거는 윈도우 사이즈가 11이라는 소리네. 토치 nn 컨브 2d 인풋 피처가 얼마여야 돼? 인풋 채널이 3이어야 되겠죠. 아웃풋은 얼마여야 되겠어요? 뭔가 이러한 이미지가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채널인데 피처가 96개로 뻥튀기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96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는 11, 11. 요거 생각하고 그냥 여기도 이제 생각해주고 커널 사이즈가 11, 11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컨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네트워크 만들어주고 얘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가 나와야 돼요? 쉐입이 여기 밑에 있는 이러한 쉐입이 나와야 되죠. 54, 54, 그 다음에 96. 그쵸? (217인데) 217 곱하기 217 곱하기 96인데? 왜 이러지? 뭐 빠진 것 같죠? 여기 4 스트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윈도우가 원래는 그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치고 1, 2, 3, 그 다음에 2, 3, 4, 그 다음 3, 4, 5 이런 식으로 학습하면 윈도우 사이즈가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여기서 1에서 2, 3 이렇게 맨 왼쪽에 있는 걸 한 칸씩 밀잖아요. 이게 스트라이드 1이에요. 이게 만약 스트라이드가 2라고 하면 1, 2, 3 하고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그 맨 왼쪽을 두 칸씩 밉니다. 그럼 스트라이드가 이제 여기는 4 스트라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칸씩 밀면서 이제 본다는 거예요. 컨볼루션을.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냐? 그냥 여기 옵션이 있어요. 제가 그냥 안 썼을 뿐이지. 그렇지, 얘네. 스트라이드 4 이렇게 해주면은 쉐입이 54, 54, 96. 54, 54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자꾸 말리지? 그 2사로 해야지 저게 나오나 봐. 그치? 2사로 해야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사로 했을 때 54, 54, 96이고, 그 일단 2사로 맞춥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풀, 맥스 풀링이 이제 3, 3. 그러니까 커널 사이즈가 MP는 토치 N은 맥스 풀링 3 이렇게 하고 커널 사이즈가 3, 3.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2네. 이거는 뭐지? 스트라이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맥스 풀링이 이런 거였죠. 1, 2, 3, 4, 5. 1, 2, 3, 4. 그 다음에 2, 3, 4, 5. 그러니까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하면은 커널 사이즈가 2면은 일단 이렇게 윈도우를 걸고 그 다음에 하나 두 번 점프해갖고 이렇게 윈도우를 걸죠. 이게 스트라이드 2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스트라이드를 윈도우 사이즈만큼 그냥 점프라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스트라이드를 이렇게 3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얘가 이제 통과한 요거의 이제 쉐입이랑 이거를 이제 생략하면은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그러니까 디폴트는 윈도우 사이즈만큼 스트라이딩이 되는 건데 옛날에는 이거를 3 곱하기 3 그러니까 그 3 곱하기 3 윈도우 사이즈를 걸고 그 다음에 그럼 3칸씩 이동해야지 왜 2칸씩 이동하냐 이제 그런 게 없다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제가 이제 방금 농담삼아 말한 삼국지 미연 왜 그 2칸을 갔냐 3칸을 가면 되지 이제 그런 거보다 2칸을 가니까 여기는 더 좋다라는 어떤 직관이 있었나 봐요. 스트라이드를 2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96, 26, 26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다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만들면 돼요. 차근차근 만들면 되는데 여기에서 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이 또 패드라는 게 있거든요. 패드라는 것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인데 일단 이 패딩을 하지 않고 디멘전을 한번 따져볼게요. MP 다시 컴브 2를 만들고 요거는 이제 컴브 1이라고 하고 그쵸? 샵 컴브 2를 만들 건데 이거는 제가 아마 강의 노트에는 쭉 요약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한 번씩 따져보면서 만들면은 스트라이딩이랑 풀링에 대해 아니 그 패딩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요거 커널 사이즈를 이제 5로 만들고 피처는 96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256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인풋이 96, 그 다음에 256, 그다음 커널 사이즈는 55, 그 다음에 패딩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2로 설정해야지 맞는 건데 일단은 그냥 패드를 무시하고 이렇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통과시킨 다음에 얘를 다시 여기에 통과시킨 게 되죠. 쉐입을 보면은 원래는 이제 96이 256으로 가는 거는 피처가 뻥튀기 되도록 내가 강제를 했으니까 이건 알겠는데 26 곱하기 26 사이즈가 왜 22 곱하기 22로 됐냐? 이거는 그게 원래 이제 윈도우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픽셀이 몇 개씩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4x4 이미지가 있다고 치면은 윈도우 사이즈가 3이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컨볼루션이 걸리고 이렇게 또 한 번 컨볼루션이 걸리니까 4 빼기 2 해가지고 2 이런 식으로 이제 걸리게 되죠. 그 다음에 5라고 치면은 이미지 크기가 이렇게 한 번 걸리고 이렇게 한 번 걸리고 이렇게 한 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5 빼기 2에서 총 이제 3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5 곱하기 5 이미지는 3 곱하기 3으로 줄어들고 4 곱하기 4 이미지는 2 곱하기 2로 줄어들고 10 곱하기 10 이미지는 8 곱하기 8로 줄어들겠지. 그리고 뒤에 있는 게 하나씩 이제 날아갈 텐데 그쵸? 패딩은 뭐냐면은 여기에 그냥 임의의 더미 값을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양쪽 끝에 하나씩 넣을 수도 있고, 이거는 패딩을 하나 한다는 거고, 양쪽 끝에 이렇게 두 개씩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패딩이 2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컨볼루션을 하기 전이랑 컨볼루션 하기 후랑 이미지 사이즈를 줄어들게 만들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를 할 수도 있겠죠. 적당한 패딩을 잘 정의를 하면은. 그래갖고 여기를 보니까 두 개를 이제 패딩을 하니까 여기 26 곱하기 26의 사이즈였는데 이게 26 곱하기 26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갖고 패딩을 왜 하냐? 요거는 좀 명확합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컨볼루션 하기 전이랑 컨볼루션 하기 후랑 유지를 하고 싶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패드 2라고 이제 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그럼 26 곱하기 26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도 이제 쭉 만들면 돼요. 요거 따라하고 쭉 만들면 됩니다. 이걸 재미삼아 써보면은, 제가 이거 은근히 쓰는데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는 생략을 하고, 디멘전을 잘 따져가면서 쓰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치 12죠. 모델 여기에 알렉스넷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요런 함수가 있어요. 요거를 딱 선언해주면 뭐가 딱 튀어나오는데, 이게 네트워크를 선언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뭐 3, 64,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 이렇게 하고 스트라이드 이렇게 하고 뭐 패딩 이렇게 잡아주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그냥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쓸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요 클래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그 미리 짜여진 네트워크 구조 있죠. 이런 거 이제 쓰는 거는 사실 노가다인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미리 짜여진 네트워크 구조를 들고 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스넷을 이용해서 이미지넷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갖고 적합을 시켜보는 거는 제가 이제 숙제로 남기고, 다음에 이거를 딱 보고 드는 생각이, 이게 그렇게 이제 어려운 네트워크인가 하는 생각은 들죠. 그러니까 뭐 대충 컨볼루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명해 보면은 렐루를 씌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컨볼루션하고 여기 이 사이에 렐루 여기 있네. 렐루 그 다음에 풀, 그 다음에 그냥 들어가고 컨볼루션 걸고 렐루 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네트워크인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좀 세상을 뭐 뒤흔드는 그거면은 내가 그냥 대충 여기서 만들어도 이거는 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들어가고 좀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쉽지가 않다라는 예제를 다음 예제를 통해 갖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데이터인데 지금까지 데이터들이 사실 좀 쉬웠죠. 우리가 이제 한 게 엠리스트하고 패션 엠리스트 이 두 개를 했는데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사실 그 네트워크 짤 때 뭐 큰 고민을 제가 한 것도 아니거든요. 커널 사이즈 16으로 해야 되겠다. 16으로 해도 잘 맞을 거고, 아마 뭐 32로 했어도 잘 맞았을 거예요. 30으로 했어도 잘 맞았을 것 같습니다. 뭐 막말로 이제 DNN 같은 거로 썼어도 잘 맞았을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데이터를 제가 그 예전에 테라스 수업할 때는 이거를 본인이 만든 네트워크를 학습해왔고, 에큐러시를 60을 넘겨라 했나 70을 넘겨라 했나, 그게 중간 프로젝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지금 막 그 맘만 먹으면 90 몇 가지도 되게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60 하니까 좀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운로드는 다 되어 있겠죠. 이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부터 좀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파일이 있고 요러한 그 두 개의 폴더가 보이네요. 그쵸? 이 파일에 있는 게 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경로를 찾아가 가지고 살펴보면 되죠. 그렇게 해도 되고, 리눅스 명령에 좀 익숙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뭐 에어플레인도 있고 뭐 고양이도 있고 뭐 사슴도 있고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라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벨이 10개가 있고 그러니까 요러한 배인지 이게 말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죠.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패스 요거로 해볼까? 그냥 패스 오브젝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 폴더를 이제 패스로 새로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파일들이 쭉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폴더가 10개 있네. 캣이라는 폴더가 있고 덕이라는 폴더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 캣이라는 폴더에 들어가고 살펴보면은 캣에 해당되는 이미지들이 쭉 있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는 대충 알죠. 여기에 있는 이 주소를 따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스트링 형태에서 토치 비전 IO 그 다음에 리드 이미지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이게 텐서로 들어온다고 했죠. 그쵸? 얘는 이제 인트로 들어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좀 더 다루기 편한 데이터로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런 폴더들의 이런 이미지 파일들이 이제 각각 있는 건 알겠어요. 이제 이거를 토치 텐서로 불러오는 것만 남았죠. 일단은 여기 있는 그 라벨에 있는 정보들 있죠. 얘를 일단 확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드래그 해가지고 그냥 리스트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 클래스가 이제 1000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심표를 1000번 찍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힘들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얘는 이제 리스트 비슷한 거니까 요거하고 컴프레hension을 쓰면은 똑같은 코드가 되죠. 그렇죠? 얘를 스트링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cat, 덕 이런 것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로 구분을 하면은 여기 있는 문자를 쪼갤 수가 있겠네요. 스플릿 이렇게 하면 이런 데이터가 되고 마지막 원소를 뽑게 되면은 여기 있던 거를 우리가 카테고리를 받을 수가 있죠. 요거를 라벨이라고 잡습니다. 이게 어렵다. 그럼 이 파일 찾아가지고 txt 파일을 불러서 리스트로 만드는 코드를 GPT에 물어봐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묶어가지고 내가 텐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요 파일은 라벨 L이 일단 캣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L 써주고, 그렇죠? F 스트링을 쓰면은 여기까지 똑같은 코드죠. 그 다음에 토치 요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불러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내가 또 반복을 할 거냐? 요거는 이제 패스 요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 패스를 갖고 있는 경로가 생성될 거고 여기에서 LS를 하게 되면은 파일들이 리스트로 쭉 나오게 되죠. 5000개의 파일들이 있네. 그럼 for lin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쭉 파일들이 있는 경로가 표시가 되게 되고 이거는 fname이라고 이렇게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좀 가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주고 스트링으로 바꿔줄래.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스트링으로 바꾼 거를 요거 하면 되잖아요. 그럼 캣의 한정에서 이게 따다다다 불러지겠죠? 그렇죠? 근데 난 캣만 보고 싶은 게 아닌데? 라고 하면은 in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 지금 L이 캣일 때, 그 다음에 더일 때, 뭐 이런 게 이제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게 되면은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 갖고 이게 이제 순환하면서 리스트가 쭉 만들어질 테고, 그렇죠? 이 리스트를 어떻게 하면 돼요? 스택을 하면 되겠죠. 얘가 X가 되겠죠. 그러면 5만 개의 이미지가 있고 채널은 3이니까 칼라 이미지고 30이 30이죠. 이 이미지가 뭐를 의미하는지 보고 싶어요. 이 첫 번째 옵저베이션이 뭐를 의미하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거의 쉐입을 또 바꿔줘야 돼요. 32, 32,3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토치 지금 채널 IJ가 되어 있는데 IJ 채널로 이렇게 바꿔주고 요거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바뀌게 되고 이거를 PLT show로 해주면 이거 뭔 것 같아요? 고양인가? 잘 모르겠네. 그렇죠? 이게 어렵습니다. 이 이미지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육안으로 봐도 좀 이제 까다롭습니다. 이건 새인 것 같다. 그렇죠? 여기 옆에 있는 건 하늘인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그 다음에 X 만들었으니까 이제 XX도 만들어주고, XX 만드는 거는 여기에서 트레인 대신 테스트라고 쓰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XX의 쉐입 255로 나눠주고 둘 다. 그럼 트레인에는 5만 개의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에는 이제 만장의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Y를 만들고 싶어요. Y를 만들고 싶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하면은 지금 이 이미지를 텐서로 바꾸는 거 여기까지 하면 이제 파일 이름이 되는 거죠. 파일 이름인데 내가 여기에서 L만 받고 싶어요. 원소로. 그럼 여기에서 뭐만 남겠어요? 캣만 남게 되겠지. 그다음 캣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어떤 이제 카테고리가 남게 되겠죠. 근데 Y를 캣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캣은 0번이고 뭐 독은 1번이고 이렇게 뭐 숫자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해서 요 폼원을 돌려주게 되면은 i하고 l을 동시에 출력했을 때 0.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원소를 l로 받고 그 다음에 그 원소가 몇 번째인지를 i로 이제 받는 문법이잖아요. 그래고 여기는 이제 i가 이제 0이 캐시고 마지막에 쭉 보면은 마지막 원소로 볼까? 마지막 원소를 보면은 새는 이제 9라고 이제 매핑이 되어 있네. 근데 나는 이제 i, l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이 i만 보고 싶은 거잖아. 요게 뭐가 돼요? y가 되겠죠? 토치 그쵸? 그러면은 얘가 y가 된다면은 y는 뭐가 되겠어요? 바꾸면 되겠지? 이게 약간 파이썬의 기본기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거를 못 만들어요. 이거 만드는데 내일 걸립니다. 내일까지 만들어야 돼요. 막 뭐 찾아야 되고. 그래서 보통 기본기가 약하면은 이 부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 사실 그 이후의 부분은 또 배우면 해결할 수 있는 거라서 자기가 이제 기본기가 약하다 그러면 조금 그냥 오래 걸려갖고 데이터를 이제 받아놓고 한다고 생각하면 또 편합니다. 이게 남들은 다 당연한 건데 나만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냐? 다 어려워요. 다 이제 보통 이제 기본기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아가지고 다 어렵게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니까 이게 막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하나하나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 하고 제가 시험에서는 이거를 따라오도록 요구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따라오는 게 좀 버거우면은 내가 실전에서 실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할 때는 약간 좀 고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그냥 인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 수업에는 뭐 이런 거를 다루는 테크닉을 제가 수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DS라는 걸 이제 받기 위해서는 토치 데이터 util x, 텐서 데이터셋 토치 util 뭐지? 데이터다. 데이터. 그치.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없는 것 같지, 오늘? 아까 꼬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XXYY를 받고 2로 만들어주고 2로 만들어주고 2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DLS라는 거를 데이터 로더스 이렇게 해주고 DL1, DL2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데이터 시각화까지 했고 그 다음에 DLS까지 이제 만들었죠. 요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어렵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파일의 구조를 보면은 이 트레인의 폴더별로 뭔가 정리가 되어 있고 테스트의 폴더별로 이미지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처음에 사실 패스트 AI에서 했던 그 이미지가 정리된 자료 구조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 이미지 뭐였나? 이미지 데이터 로드 여기에 이제 from 폴더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좀 봅시다. 패스는 저기 있는 이 디렉토리를 그냥 그대로 넣고 그냥 트레인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프롬 폴더라는 거는 이 트레인이라는 폴더 안에 카테고리들이 폴더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그런 상태죠. 그래서 여기 트레인에다가 트레인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밸리데이션 셋은 제가 이제 테스트로 잡을 거니까 여기 테스트라는 이제 폴더로 써주게 되면은 뭐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얘를 바로 이제 DLS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했던 이 코드하고 똑같은 코드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런 좀 고수준의 API를 뭐 파이터치 라이트닝도 있고 패스트 AI도 있고 이런 거를 좀 익숙하게 해가지고 이런 문법을 회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기본기를 확실하게 쌓아갖고 그냥 파이터치만 가지고 나는 그냥 다 하겠다 할 수도 있고 나는 욕심 많아서 둘 다 하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DLS를 이제 저는 요거 말고 위에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요 방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트워크 학습하는 거. 네트워크 학습하는 거는 여기 있는 코드를 갖고 와서 제가 쓸게요. 요 코드 있죠? 요 코드를 조금씩 변형해서 쓰면은 여기 이제 스텝 1에 해당되는 거는 요거를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배치 사이즈를 안 했네. 배치 사이즈는 128로 하고 여기는 이게 만장이었나? 쉐입이 XX의 쉐입이 많이니까 요거는 사이즈. 제가 이 예제를 돌리면서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처음 돌릴 때. 그 충격을 좀 전파해드리고 싶어요. 아침인가? Y는 지금 0부터 9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거 같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10으로 바꿔주고 쭈르륵 하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아니지? 요거를 이 패스트 AI 러너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러너 DLS 그 다음에 모델은 내가 만든 네트워크를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은 내가 만든 로스 펑션 넣어줄 거고 그 다음 매트릭은 원래는 이제 여러 개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에큐러시만 이렇게 넣어서 러너를 만들고 뭐 쿠다 보내고 이런 거 이제 귀찮죠. 이거 짜는 거 이제 귀찮으니까 이거 싹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쓰면 돼요? 그냥 러너 fit 10 이런 식으로 하면 10번의 에폭 동안 이제 도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러너 네트워크 대신에 러너 모델이라는 거를 하면은 똑같은 코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넘겨주고 바꿔주고 하면 되겠지? 와 오늘 진짜 잠깐만 채널이 1로 돼 있네. 우린 채널이 3이죠. 아 그럼 여기도 틀리겠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2704라는 숫자가 안 맞겠죠? 숫자가 이제 더 달라지니까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3600이 나왔다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3600을 이쪽으로 들고 와서 만들어 주게 되면 척척척척 에큐러시 10이면은 근데 10개 중에 하나만 찍어도 10인데 그냥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트레인 로스가 줄어들어요. 근데 밸리데이션 로스가 올라가요. 이건 뭐예요? 오버피팅이죠? 전형적인 오버피팅 현상이니까 이거 모델이 너무 복잡한가 보다. 모델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 아니면 오버피팅 만드는 거에서 뭐 드랍아웃 같은 거를 써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모델을 간단하게 만들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이 러닝 레이 있죠. 요거를 0.00001 뭐 이렇게 이제 바꿔줘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씩 올라가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한 20%까지 왔죠. 근데 되게 불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또 러닝레이에서 이렇게 할 거를 생각했냐. 우리가 이제 저번에 그 심플한 예제에서 러닝레이이 너무 크다 보면 이렇게 팍팍팍 셔플되면서 터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러닝레이이 너무 센가? 해가지고 좀 조정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해가지고 한 200번 돌리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해봤는데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였냐. 이게 128로 되어 있으면은 처음에는 그 128개, 그 다음에 129부터 128 곱하기 2까지 이렇게 이미지가 계속 고정돼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셔플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고 여기에 그냥 셔플만 이렇게 시켜주게 되면은 40, 50, 51 이렇게 잘 들어가죠. 그쵸?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에 의해 갖고 학습이 팍팍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근무할 때 학습이 이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찾아봐요. 찾아보고 OPT인가 처음에는 이제 OPT이 의심됐죠. 왜냐하면 현상이 똑같으니까. 바꾸고 아키텍처 바꿔보고 아키텍처 바꿔봐도 잘 안 돼. 그 다음에는 학습률 때문인가 그래서 또 매칭 날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는데 되게 그냥 말도 안 되게 이런 거를 이제 셔플 시키니까 이제 성능이 이제 확 좋아지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했던 말 일단 해보세요. 무조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모형을 만들었는데 10%가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어그러져서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는 이거를 셔플을 안 한 거, 두 번째 시도는 셔플을 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더 높이고 싶다. 더 57%가 뭐냐 에큐러시가 이거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난 이거 128로 하겠다. 그 다음에 렐로 한번 받아주고 이것도 그러면은 이제 128에서 128로 한 번 더 유지할래. 커널 사이즈도 22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렐로 한번 다시 받아줄까? 한층 더 놓고 맥스 플링도 하자. 여기다가 맥스 플링도 하고 알렉스넷 이런 거 본 거 있었고 약간 그럼 여기는 3600이라는 숫자가 안 맞겠지? 그렇죠? 돌리면은 에러가 나겠지?
그럼 뭐라고 이제 맞추라는 힌트가 되겠죠. 6272네. 들고 와서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거 6272를 한 번에 10으로 받는 것도 좀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800 정도로 일단 받았다가 토치 얘네 렐루로 한번 받아주고 왜 이렇게 네트워크를 짜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800을 다시 10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내친 김에 여기도 이제 넬루를 씌우고 싶다.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마지막 활성화 함수인 소프트맥스가 생략되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 함수를 두 개 취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적합률이 이제 올라가는지 보면 되죠.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콤마 넣어주고 툭툭툭 55 60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는 이제 60이 잘 안 나왔는데 두세 번째에서 잘 나오네. 그쵸?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생각보다 잘 나오네. 70까지 나왔네. 이렇게 해서 70이 나오면 이제 그 옛날 기준으로 중간 프로젝트가 이제 통과된 거죠. 트레이는 90일인데 테스트는 70이네. 그러니까 약간 오버핏이 있긴 해요. 오버핏이 있긴 하는데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모형이 좀 복잡하고 오버핏을 내가 최대한 그냥 뭐 어떻게 이제 눌러보는 여러 가지 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사람으로 치면은 모의고사 때는 거의 이제 만점 근처로 나왔는데 수능을 딱 보니까 뭐 한 10% 20% 틀린다. 뭐 그래도 모의고사 때 한 반 틀리고 수능 때 이제 반 틀리는 게 오버핏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좀 많이 틀려도 오버핏이 있어도 수능 때 그래도 잘 맞출 것 같은 애는 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한 번에 이제 딱 해가지고 이게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거 짜려고 하면은 또 은근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알렉스넷이나 뭐 그런 거 좋은 거 많다며. 그래서 남들이 만든 네트워크를 짜자. 내가 굳이 이거를 열심히 이제 해서 짤 필요가 있냐. 그래서 남들이 만든 네트워크를 이제 유명한 걸 들고 와서 내가 조금 바꿔갖고 학습을 하는 테크닉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전이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만든 네트워크를 한번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모델, 여기 아까 알렉스넷 이렇게 하면 알렉스넷이 튀어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레스넷 18. 요 모델이 또 되게 그 한 획을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 이 딥러닝 수업할 때는 굉장히 좋은 모델 중에 들어갔어요. 요즘에는 많이 밀려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 모델을 약간 심층 분석해서 소개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좋은 모델이 나와가지고 아무튼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죠.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좋대. 떻게 이런 뭐 3, 4, 뭐 커널 사이즈 이런 걸 다 찾았냐. 열심히 이제 실험을 하면서 찾았겠죠. 마지막에 이것만 보면 돼요. 마지막에 510이라는 피처를 받아갖고 아웃풋이 몇 개예요? 1000이죠. 그럼 얘는 몇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1000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개만 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마지막만 바꾸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512에다가 10으로 바뀌면 좋을 것 같죠.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마지막에 이거만 딱 바꾸면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맨 마지막에 얘가 FC라고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브의 약자인데 FC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치면은 넷 FC 이렇게 하면은 이 마지막에 있는 레이어만 딱 보이는 것 같죠? 이거를 타입을 찍어보니까 토치에는 리니어네. 우리가 맨날 만드는 거잖아.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거는 토치 NN 리니어 512에 1000이란 소리잖아. 근데 난 이거를 10으로 만들고 싶다며. 이거를 10으로 만드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여기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트워크가 마지막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얘만. 얘를 학습시키고 싶으면은 그대로 여기 이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고, 그쵸? 네트워크 내가 만들 필요 없단 말이야, 이제. 남들이 만든 거 들고 와갖고 살짝 고쳐갖고 씁시다.
이것도 필요 없겠지 이제. 이렇게 해주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마지막에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남들이 만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기법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그러고, 이게 원래는 제가 이제 단계적으로 예제를 짤 때는 여기 있는 애큐러시가 하면 60 얼마고 이게 아마 좀 70 그냥 넘을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제가 설계를 하려고 이거 좋다. 그래 예제 설명이 잘 됐구나. 내가 만든 게 우연히 잘 맞을 리가 없어. 남들이 만든 게 보통 잘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만든 네트워크를 이제 들고 와서 이렇게 이제 학습하는 거를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부르고, 이 기법이 사실상 실전에서 이제 되게 유용하죠. 근데 내 거도 나쁘지 않은데? 73. 제가 아까 만든 게 얼마였지? 70이었죠? 강의 노트에 혹시 얼마예요? 60 얼마로 맞췄던 것 같은데. 그쵸? 원래 이제 제가 대충 만들면은 60 얼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막 삘이 잘 받았나? 잘 찍어갖고 잘 맞췄는데 우연히 좀 잘 맞춘 걸 수도 있고, 보통은 트랜스퍼 러닝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만든 네트워크를 이용해갖고 끝부분만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요 레이어 있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말고 이전에 있던 거는 학습한 가중치도 그대로 갖고 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얘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중치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가중치만 업데이트를 해요. 그렇게 만약에 학습을 하고 싶으면은 핏이 아니고 파인튠이라고 쓰면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처음에 이미지넷에서 분리할 때 파인튠이라고 썼죠. 그게 앞에 있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레이어를 그러니까 그 학습에 이제 클래스 맞춰주고 요런 이제 좀 부수적인 레이어 있죠. 요것만 마지막으로 이제 그 튜닝을 하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웨이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학습의 어떤 이제 전략 같은 거를 볼 수 있죠.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